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Specific Factor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ecific Factor 모델은 특수 생산 요소 모형이라고 합니다. 특수 생산 요소 모형. 여기서 말하는 특수 생산 요소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리카르디안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리카르도 모형이라고 하는 무형 모형이고요. 결국은 생산 기술 상태가 서로 다른 두 국가 간에 어떻게 무역이 형성되는지 살펴봤고, 그 무역이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이어가지고 조금 더 확장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카르도 모형에서 봤던 가정들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좀 특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는 거죠.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무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무역이 발생한 다음에 서로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때 가정했던 거는 우리 하나의 생산 요소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밖에 없고,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 생산 요소가 국가별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노동의 이동은 일어날 수 없고, 물건만이 수입과 수출이 되는 경우에 수입과 수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도 두 개였고 국가가 두 개여서 2x2x1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생산 요소, 두 개의 상품, 두 개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생산 요소가 두 개로 확장되기도 하고 세 개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기본으로 2x2x1에서 리카르도 모형의 2x2x1에서 두 국가, 두 상품, 그리고 거기에 생산 요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 그래서 이제 Specific Factor 모델이라고 하는데, Specific Factor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Specific Factors에서 s를 붙여가지고 두 개 또는 복수의 특수 생산 요소를 살펴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토지와 자본이라는 추가적인 생산 요소, 토지와 자본에서 토지, 자본,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노동, 요 세 가지의 생산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토지를 랜드라는 데서 L 했고, 캐피탈인데 K로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는 K로 시작하고요. 영어로는 C로 시작하지만 여기는 K로 쓰고요. 원래 노동이 L이죠. 노동이 L이라서 랜드라고 하는 토지를 다른 걸로 써야겠군요. 교과서에서는 T라고 썼네요. T라고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T, K, L 생산 요소가 3개인 경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상품 두 종류, 다음에 국가 두 개, 두 개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라서 2x2x3인데, 원래 이제 다른 교과서 또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한다면 2x2x2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Specific Factor 모델, 여기 두 가지 국가, 두 가지 상품은 이제 리카르도 모형이랑 똑같으니까 특별히 바뀌는 부분이 없겠죠. 근데 생산 요소가 3개다 이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카르도 모델에서 봤던 거는 그 A라는 노동의 단위 소유량 이런 거를 정의했습니다. A라는 걸 정의하고 A의 차이 때문에 노동이었죠. AL이었고,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단위 소요량, 이것이 생산 기술의 차이를, 테크놀로지의 차이를 보여주고, 국가 간의 A의 비율, 그러니까 한 상품과 다른 상품, 우리는 클로딩과 와인이었죠. 그러니까 C와
AW. 요거 두 개의 비율, 그쵸? 비율 또는 여기 스타 붙여가지고 외국의 요거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비교 우위를 결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무역 패턴이 무역을 어떻게 하는지 결정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이거 A로 정해져 있다. 이게 상수였죠. A, C가 1이고 A, W가 2인 이런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AC 나누기 AW 또는 AW분의 AL 하면 AC 하면 뭐 2분의 1 이렇게 정해져 있는 요 단위 소요량이 정해져 있는 상수인 경우를 우리가 리카르도 모형에서 정의를 했다면 스페시픽 벡터 모형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경우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 그 리카르도 모형하고 다른 거죠. 요거는 이제 리카르도 모델에서 그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스페시픽 벡터 모델, SF 모델이라고도 짧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SF 모델에서는 다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될 것인가? SF 모델에서는 드디어 생산 함수를 도입합니다. 자, 생산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경제학 원론에서 생산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생산 함수라는 건 상품을 생산을 합니다. 상품은 어떻게 생산하냐? 상품 생산량, 상품의 생산량은 상품의 생산량 Q라고 할게요. Q는 무엇의 함수인가? 생산 요소의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뭐 K와 L의 함수입니다. K와 L. 일반적으로 생산 함수를 우리 K와 L 두 가지의 생산 요소를 주로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산 함수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 원론 이 부분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생산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Q는 function of KL이라고 하는데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의 함수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요 내용을 이제 한국말로 읽어보면,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Q는 FKL인데 이거를 생산량이라는 거는 K와 L의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펑션이라고 해서 F를 쓰기도 했는데 때로는 펑션의 이름을 특별하게 붙여가지고 그냥 Q라고 쓰기도 해요. 이게 Q니까 결국 Q로 나올 거다 해서 Q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여기 괄호 또는 브래킷이죠. parenthesis죠. 영어로 하면. 요 괄호를 해가지고 KL을 집어넣은 거면 요게 변수다라는 거죠. 독립변수다. 함수라는 건 뭡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인과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K와 L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생산량 자체에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의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SF 모델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까지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안 했던 내용이 생산 함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본다. 생산 함수를 도입한다라는 거죠. 생산 함수를 도입하는데 생산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Q는 function of KL, 자본과 노동의 함수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말했던 specific factor 모델에서 specific factor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내용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특수 생산 요소가 그러면 무엇인가? 생산 요소라는 거 우리 K와 L 이게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는 KL 같은 거. 여기 위에서는 토지도 생산 요소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K와 L을 투입해가지고 내가 생산을 하는데 물건을 생산량을 생산해냅니다. 그럼 K를 많이 투입하면 많이 투입할수록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L도 많이 투입하면 많이 투입할수록 생산량 Q 자체가 늘어날 거예요. 그거를 Q는 K와 L의 함수다. 그럼 다른 어떤
상품, 다른 상품은 L과 T로 생산을 하는데, 그럼 토지를 더 많이 투입하고 L을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둘 다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K와 L을 더 투자하면 더 투자할수록, 더 투입하면 더 투입할수록 생산량이 늘어난다. K와 L에 대한 증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수 생산 요소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Specific Factor 모델에서. 그럼 이 특수 생산 요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리카르도 모형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L이 있었어요. L. 생산 요소로서 L 하나만 존재했죠. 리카르도 모델에서는 L 하나만 여기 존재했습니다. L 하나만을 생산 요소로 썼고요. 근데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서는 생산 요소가 지금은 3개죠. 3개인데 그 생산 요소로 쓰이는 거 우리 생산 함수 정의했지만 Q는 K와 L의 함수다. 하나의 생산물은 K와 L로 생산하고, 우리 교과서의 예로는 직물, 클로딩, 그래서 C라고 썼습니다. C는 K와 L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는 뭐였죠? 푸드죠. 식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땅에다가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심어가지고 하니까 토지 양에다가 노동량 투입하면 그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다른 부분 있죠. L 말고 노동 말고 다른 K라는 놈하고 T라는 요 생산 요소. 여기서는 자본과 토지죠. 자본과 토지는, 자본은 직물 생산하는 데 주로 쓰이고, 토지는 식품 생산하는 데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 자본이라는 것과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직물과 식품이라는 특수한 상품 생산에만 쓰인다고 해서 특수 생산 요소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KT로 나눠서 쓸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KC, KF 해가지고 T 대신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자본이긴 한데 직물 생산에만 특별하게 쓰여지는 자본. 그 다음에 식품 생산에만 특수하게 쓰여지는 생산 요소. 그래서 KC와 KF로 나눠가지고 쓰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K는 서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을 다른 생산 요소로 보듯이 여기서 KC와 KF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생산 요소, 같은 자본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다르게 쓴다. 서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 생산 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무역이 일어나고 발생을 할 것인가를 궁극적으로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KC와 KF는 우리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원, KC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경제, 그리고 KF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그 산업에 각각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L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L이라는 게 우리 총 노동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총 노동량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나눠서 써야겠죠. 직물 생산과 식품 생산에 나눠서 쓴다. 그래서 우리의 총 노동량은 LC, 직물에 쓰이는 노동량과 식품에 쓰이는 노동량으로 나눠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어떻게 생산을 해 나가는지를 보는 것이 궁극적으로 스페시픽 팩터 모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봐야 할 거는 생산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생산함수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생산함수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생산함수라는 게 있다. 생산함수는 뭐냐? 생산량은 K와 L의 함수 관계다. K와 L이 독립변수고 Q가 종속변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Y는 function of X. 수학에서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되죠. 요거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Y는 변수 X의 함수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Y는 X의 함수이다. 그럼 여기서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 종속변수인데 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무엇이냐? 독립변수의 변화, 크고 작아지고 뭐 변화에 따라서 Y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거 영어로 하면 independent variable이고요. 이게 dependent variable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변수인 반면에 Y 자체는 X의 영향을 받는, X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변수다라는 거고요. 우리 뭐 이제까지 살펴봤던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가 상수죠. 사실은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뭐 다른 상수로 변할 수 있는 거지만 요 관계 속에서는 X와 Y가 변수이고요. A와 B는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뭐 숫자를 먼저 정해 놓으면은 더 변할 수 있는 바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A는 기울기이고 B는 Y절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Y-인터셉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요 내용을 가지고 요걸 한번 다시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Q는 function of KL. Q라는 것도 이제 function, F라는 거 펑션의 줄임말로 F를 쓸 수도 있으나 이게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다라는 의미로 추가적인 이니셜로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겁니다. Q라는 함수인데 K와 L을 변수로 하고 있다. KL이 변할 때 생산량이 변한다. 그럼 요거 생산요소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함수 형식, 일반적인 형식으로 써놓으니까 도대체 이거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갑자기 또 여기 Y는 fx에 대해서만 주로 공부를 했는데 주로 고민을 해왔는데 갑자기 변수가 두 개가 생겼어요. K와 L이라는 변수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인 X 하나가 아니라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도대체 이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를 또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보신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3차원 공간에다 그려지는 그런 함수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G는 function of x, 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비주얼라이즈 해본다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x, y, z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x값, y값이 x값, y값이 뭐 1,1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런 어떤 점이 있을 거예요. 요런 점 1,1을 넣으니까 z값도 1이 나왔네요. 그럼 요런 높이, z의 1이라는 높이로 찍히는 3차원 공간 속에 생긴 거를 지금 2차원 평면에다 그리려 보니까 조금 바르지 못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XY 조합에 따른 Z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점들에 따른 어떤 높이를 가진 어떤 점들이 찍힐 것이고 그거를 모아놓은 어떤 어떻게 생긴 면이 있겠죠. 요렇게 생긴 어떤 구 모양이라면 요렇게 생긴 구 모양을 가진 형태가 그려질 겁니다. 뭐 구글에다가 직접 함수 형태를 써보면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Z는 X 곱하기 Y다. 이런 걸 쳐보면 어떤 모양이 3차원 공간에 찍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X 값이 1이고 Y 값이 1일 때 Z는 1이죠. X 값이 1이고 Y 값이 2인 경우 1,2의 평면, 1,2의 평면을 지나는가? 2가 나오겠죠. 요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모든 점들을 연결해서 이런 모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요 생산함수의 모양을 그려본다면, 이건 정확한 모양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x, y 곱한 게 z 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찍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3차원 공간에 그려지는데 우리는 3차원 공간으로 뭐 분석을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함수의 전체적인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그려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K와 L 값이 변화하면 생산량 값이 변한다. K가 증가하면 투입량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Q 값도 증가할 테니까 그걸 그려본다면 플러스로 그릴 수 있을 거고요. L 값이 증가하면 Q 양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 플러스 부호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한번 써봤습니다. L 값이 증가할 때 Q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산 요소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생산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게 생산 함수다라는 거죠. 생산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변화된다. 생산 요소 KL이라는 거 독립 변수, 생산량이라는 Q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양들을 가지는 생산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제일 많이 쓰이는 생산 함수 형태가 이런 겁니다. Q는 KL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뭐 상수 A라든지 뭐 빅 A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곱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거 그 A 곱하기 스퀘어 루트의 KL이다. 이렇게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K 컴마가 아니고 여기는 곱해진 거죠. 다시요. K 곱하기 L. 이렇게 해서 K와 L 두 개 값 곱해가지고 스퀘어 루트 씌워주면 그거 값을 이제 Q라는 생산량으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A는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되겠죠. 만약에 A가 100이고, 그렇죠? K가 100, L은 뭐 2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Q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100이고 A가 원래 100이었으니까 100에다가 100 곱하기 25 이거 해준 거죠. 그럼 100에다가 100이 10 곱하기 10이니까 10으로 나올 거고요. 25는 5 곱하기 5니까 5로 나오겠네요. 5000이 되겠네요. 5000이라는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 K 100 투입하고 L 25를 투입하면 5000이라는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산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글에다가 쳐갖고 보면 적정한 아니면 여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줘야겠죠. 뭐 10이라든지 5라든지 뭐 100이라든지 아무 숫자든 각각 집어넣어서 쳐보면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함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산 함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산 함수 Q는 K와 L의 함수다라고 했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Q는 뭐 라지 A의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3차원을 자꾸 그리면은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요거를 이 XY 좌표 2차원에다가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K는 지금 K가 정해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K는 100으로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함수를 Q는 Q, L의 함수죠. K는 고정돼 있으니까 K 고정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K 바로 씁니다. 그럼 K가 100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100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그럼 요 경우에서는 Q는 A가 아까 뭐 A도 100이다라고 주고 K도 K바가 100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K 100이죠. 100에다가 A가 100이고 K가 100이고 그 다음에 L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이라는 게 스퀘어 루트 했으니까 루트 100은 10이죠. 그러면 1000 곱하기 루트 L로 나오게 되죠. 자, 이거는 L과 Q의 함수입니다. 그럼 XY 좌표, X축, Y축에다가 그려낼 수 있죠. 처음 시작은 3차원의 그래프였지만 2차원으로 K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2차원의 그래프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대충 한 단계를 낮춘 거죠. 3차원에 그릴 수 있는 거. 자, 경작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Ceteris Paribus Assumption이라고 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어떤 한 변수의 변화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는 것. 그런 가정들, 다른 모든 것들이 일정하다고 할 때라는 걸 라틴어로 Ceteris Paribus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제 영국 뭐 이런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L이 변화할 때 생산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렇게 간단화하는 K가 정해져 있다라는 요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좀 생소한 말로 Ceteris Paribus Assumpt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됐죠? 그러면 Q는 L의 함수입니다. Q는 L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려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 자, 생산량이 종속변수니까 여기다 쓰고요. 독립변수가 L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럼 L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Q입니다. Q는 Q, KC, KL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K가 고정돼 있다고 했으니까 다르게 쓴다면 Q, L의 함수인데 K는 K바로 고정돼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특수 생산 요소 모형이죠. 스페시픽 팩터 모델입니다. 스페시픽 팩터 모델이기 때문에 요 K라는 거 이동이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자본 중에 이제 자본은 직물 생산할 때만 쓰인다라는 가정으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K는 고정돼 있고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생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L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량을 직물 생산과 식품 생산에 나눠 쓰기로 했죠. 나눠 쓴다는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 하에 그런 조건을 조금 나중에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생산 함수를 원래는 K와 L의 두 변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그려야 되는데 K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생산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산 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예전에 바라봤던 생산 함수, 리카디안 모델에서 생각했던 거, 특히 A, 그렇죠? A가 어떤 숫자 1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A가 1이다 또는 뭐 2다, 뭐 2분의 1이다, 뭐 어떤 거든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요 생산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근데 이게 바깥쪽으로 볼록한 리카디안 모델에서 생산함수를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산함수 모양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 아까 예를 보셨던 것처럼 이런 모양이에요. Q는 뭐 상수 A에다가 L의 알파승
뭐 또는 어떤 숫자가 되겠는데 알파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의 생산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알파가 2분의 1이었죠. 이거는 스퀘어 루트니까 루트를 씌운 거니까 제곱근을 씌운 거죠. 그럼 2분의 1입니다.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2분의 1승이 되는 건데 2분의 1은 1보다 작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생산함수라는 게 이렇게 볼록한 이쪽 그 원점으로는 오목한 요런 모양을 가지는 생산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그 기울기가 증가의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일반적인 생산함수의 모양이고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MPL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MPL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marginal product of labor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이게 한계라는 거죠. marginal. 자, 다시 설명하자면 marginal product of labor,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보자면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증가하는 생산량 또는 산출량을 정의한 겁니다. 한 단위가 중요하고요. 한 단위가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1초가 될 수도 있죠.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증가하는 산출량입니다. 산출량의 변화분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레이버니까 노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A를 얘기할 때 A의 역수 리카디안 모형에서 리카도 모델에서 A 정의했을 때 요 A의 역수가 MPL이었죠. 자, 여기서는 노동 소요량이었잖아요. 노동 소요량.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량. 그죠? 그게 A였습니다. 그걸 역수를 취하니까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MPL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속 썼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 본다면 A분의 1, 그렇죠? A분의 1이 MPL이고요. MPL인데 우리 리카디안 모델에서는 A가 주어져 있었죠. A가 상수였습니다. 따라서 A가 상수였기 때문에 A분의 1, 분수이긴 하지만 MPL 자체도 상수죠. A가 상수이면 따라서 MPL도 상수입니다. 그럼 MPL 그래프를 리카디안 모형에서 한번 그려본다면 그쵸? MPL Q가 아니라 L이 돼야 되겠죠. 노동의 투입량에 따라서 MPL을 그려보면 MPL은 어떤 숫자에 이렇게 항상 뭐 L의 변화에 따라서는 변화 없는 수평인 모양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쵸? 네, 요게 요 자체의 기울기가 뭐 요 기울기 자체가 MPL이에요. 여기 있는 이 기울기라는 놈을 어떤 숫자를 가진 이 놈이 상수로 변하지 않는 L의 변화에 따른 전혀 변하지 않는 MPL의 모양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 여기 밖으로 볼록한
원점에 대해서는 오목한 생산함수의 모양을 봤을 때 MPL이라는 거, 노동의 한계 생산은 자, 각각의 점에서, 그러니까 MPL을 다시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점 L 크기가 L1이다. 어떤 지점에서의 MPL을 구해 본다면 요 점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L1 값의 MPL이 되겠습니다. 요 기울기예요. 요 직선의 기울기,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L1점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그렇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요 함수 자체, 생산 함수 자체를 미분한다는 거 이렇게 쓰죠. Q를 L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게 다름 아닌 MPL이 됩니다. MPL도 사실은 L에 대한 함수 관계를 가지는데 그걸 그려본다면 이런 식의 모양을 가리키게 되고요. 이런 식의 모양을 가리키게 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살펴보듯이 각각의 접점, 각각의 L이 이렇게 L1에서 L2로 증가했다고 했을 때 여기 접하는 직선, 그 다음에 L3를 좀 크게 잡을게요. L3에 접하는 직선, 이렇게 그려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집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요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점점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 그걸 표현한 것이 다름 아닌 MPL 곡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MPL을 가지게 된다. 리카르도 모델에서는 A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MPL이 A분의 1이었죠. 그럼에 따라서 MPL은 변하지 않고 수평적인 모습을 가지는데, 여기 스페시픽 벡터 모델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더 일반적인 생산함수의 꼴과 거기에 따른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이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커진다라는 거죠.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의 이제 곡선 모양의 그래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생산함수와 우리 일반적인 생산함수를 도입하고 거기에 따른 MPL 곡선, 한계 생산에 대한, 노동의 한계 생산에 대한 곡선에 대한 모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사분면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모양이 하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고, 여기 3, 4분면 이쪽에는 뭘 나타내느냐, C가 이쪽이었네요. LC와 LF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LC에 따른 생산함수 QC, QL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게 다름 아닌 PPF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그림이 사실은 4개의 그래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Specific Vector 모델에서, SF 모델에서의 PPF를 한번 그려보자. 그죠? 요거를 그리는데 요게 PPF라는 거죠. PPF라는 겁니다. 요 PPF를 그려보는데 이제 요 차원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고, 4개의 각 4분면에 그려진 내용이 전부 사실은 양의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양, 이쪽으로 가도 양, 플러스고요. 일반적인 모양하고는 다른데 요게 4가지의 그래프를 한 군데 뭉쳐놓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어떻게 PPF로 연결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려볼 요 그래프요. 요 4분면, 3, 4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요거는 떼어내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쵸? LC와
LF가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요겁니다. 다름 아닌 딱 요거예요. L은 LC 더하기 LF다. 이건 뭘 의미하죠? 경제 내에 총 노동량은 직물과 식품 생산에 쓰인다. 아주 당연한 내용을 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직물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하고 식품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을 합치면 우리 경제에 쓰이는 총 노동량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총 노동량이 있으면 직물 생산에 쓰이거나 식품 생산에 쓰인다. 다른 말로 하면 이 L이라는 거는 어떤 specific factor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직물 생산이라든지 식품 생산의 어떤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서든 저기서든 다 생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르카디안 모델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봤죠. 임금에 따라 가지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흘러갈 수 있다. 만약에 직물 생산하는 쪽에 임금이 높다면 그 국가에서는 직물만 생산을 할 거다. 그죠? 상대 가격과 임금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요 3, 4분면에 있는 그래프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바라볼 거는 두 가지의 생산함수.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봤던 생산함수입니다. 요 모양이죠. 요 모양. L에다가 Q죠. 근데 생산함수 요런 식의 모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C와 C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돌려서 이렇게 90도 회전한 다음에 요거를 요 축을 이렇게 90도를 회전했어요. QC가 여기 가고 있고 요게 요렇게 가 있는 거죠. 이렇게 90도 오른쪽으로 90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그림 자체, 요 전체 그림 자체를 90도 돌린 다음에 요 밑에 사사분면에다 붙였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생산함수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F 쓴 다음에 요거는 더 돌렸죠. 180도 돌린 다음에 180도 회전시킨 다음에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야지 LF가 여기 가겠죠. 이렇게 앞뒤를 엎은 겁니다. 180도 돌렸다기보다 그럼 요렇게 얘기하죠. 180도를 돌린 게 아니라 요 그래프를 180도 돌린 게 아니라 요거를 종이가 요런 식의 모양을 삼각형의 모양을 가진 종이가 있다면 요걸 이렇게 엎어가지고 요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종이를 뒤집은 거죠. 요 그래프를 이쪽으로 왼쪽 방향으로 뒤집게 되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LF축이 요쪽에 가 있고 QF축이 요쪽에 가 있죠. 요쪽에 가 있습니다. F네요.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함수 자체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생산함수 자체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요 모양을 그려놓은 거를 여기다 표현을 해놨고요. 생산함수 그려놨다. 그런데 생산함수 또는 우리가 우리 경제에 있는 모든 노동의 양을 LC와 LF로 나눠서 쓰는데 요거 곡선이죠. L 자체가 고정돼 있겠죠.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우리 경제에 총 가지고 있는 부존 노동량 수가 만이다. 그러면 만은 LC와 LF의 합이다.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을 찍어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했다면,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있는 점을 하나 찍어. 그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LC 자체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LF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C1 더하기 LC2는 LF1이죠. LF1 두 개 더하면 L로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요 크기를 직물 생산과 식품 생산에 골고루 나눠 쓰는 우리 거를 보고 있으니까 요건 항상 성립을 합니다. L 자체가 돼야 돼요. 그 내용이 나타낸 게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던 LF만큼을 투입하면 우리 QF, 여기 QF 양이 나오겠죠. QF의 양이 바로 이 생산함수를 통해 가지고 나올 겁니다. 생산함수를 통해서 여기 나오게 되는데 요 나온 양이 다름 아닌 이 양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됐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LC를 투입하면 Q 얼마나 생산하죠? 예, QC는 요만큼 생산되고 그거를 생산량에다 찍어 보니까 요거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 QC와 QF라는 공간에다가 그려놓은 게 다름 아닌 PPF가 되겠어요. 이거는 리카디안 모델에서 했던 PPF 그리는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그때도 요 직선 하나 그려놓고 그때는 생산함수가 곡선이 아니라 리카디안 모델에서는 이런 어떤 직선 모양이겠죠. 이런 직선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리기가 쉬웠을 거고, 따라서 이 직선 모양의 L1과 LC와 LF의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리카디안 모형에서의 PPF는 이런 직선 모양을 따라서 그려졌을 겁니다. 기울기는 두 개 달라질 수 있고요. 그 기울기의 다름에 따라서 이 PPF의 기울기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러면 PPF가 이런 곡선의 모양을 가지는 이유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의 곡선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MPL이 L이 커짐에 따라 L 노동량이 커짐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목격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diminishing marginal product라고 표현하는데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MPL이 L이 커짐에 따라서 감소한다. 그러니까 뭐 직물 생산만 계속 하기 위해서 LC만을 계속 투입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그 추가된 노동량에 의해서 생산해지는 생산량의 증가분은 감소한다라는 거죠. 한 부분만 계속해서 생산하다 보면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제 현상으로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현상을 겪게 되는데 그게 생산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곡선 모양, 우리가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일반적인 생산함수라고 하는 이런 활 모양의 생산함수를 갖게 되고, 따라서 PPF도 볼록한 바깥쪽 방향으로 볼록한 원점에 대해서는 오목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스페시픽 팩터 모델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경제학 원론에서 필요한 지식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파운데이션을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팩터 모델이 리카디안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계속 언급하면서 거기 스페시픽 팩터 모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각가지 경제학 원론부터 공부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복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살펴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생산함수, 그렇죠? 생산함수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그렇죠? 생산 요소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 2개 이상일 때 생산함수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던 모형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모델은 스페시픽 팩터 모델이니까 레이버만 자재로 이동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생산 요소들은 이동되지 않는 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고정돼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함수를 L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생각했고 따라서 2차원 공간에다가 쉽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diminishing returns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모양, 동그랗게 그러니까 직선이 아닌 리카디언 모델에서 봤던 직선의 생산함수 또는 직선의 PPF가 아닌 곡선 모양의 생산함수와 곡선 모양의 PPF가 그려질 수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쭉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분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가격이나 임금에 따른 노동 배분이라든지 노동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부분에 더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어떤 상품을 수입하려고 결정했을 때 어떤 섹터,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한테 더 이익이 주어질 수 있고 누가 손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ecific Factor 모델, SF 모델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여기서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역이라는 거 근본적으로는 생산 기술의 차이, 거기에서 온다라고 리카디언 모델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그 생산 기술의 차이나 어떤 분포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상대 가격 또는 상품의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하죠. 근본적으로는 기술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상품의 그 생산 요소가 쓰이고 그 생산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상품의 상대 가격에 의해서 무역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임금, 각각 그 상품 섹터에는 임금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또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부가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지,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SF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 있으면 꼭 질문 주시고요. 요 내용 꼭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 내용을 모르면 SF 모델의 근본적인 어떤 흐름들, 프레임워크를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